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5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연일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드는 것 같네요. 자, 시장 상황들과 오늘 전체적인 시황, 마감 시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최 회사님 모시고 시장 상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시장이 뭐 오늘 소폭이나마 상승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7월 첫 주를 마무리하는 모습들이네요. 네네. 그동안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 또 걱정들 많으신 분들 많으셨는데, 네네. 이게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만기를 앞에 두고 자기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범위를 지금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 범위 안에서 일단은 가둬놓고 수익을 다 먹으려면 더 이상 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수를 조금 올려야 되는 상황이 좀 되었다. 근데 뭐 올라가는 것도 뭐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것도 네네. 어느 정도 가져놓는 상태에서 모양이 나올 테니까 아직까지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양매도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네. 시장이 변동성이 없는 그것을 원한다. 그러면 내려간 것은 다시 올려놓고 올라가게 되면 다시 눌러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어제 오늘 계속 꼬리가 달려있던 모습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되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뭐 호재라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또 확 풀어진 모습이 또 아니잖아요. 뭐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뭐 긍정적으로 풀려서 다시 얘기한다라고 하지만 네네. 무역 분쟁이 끝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아직까지는. 대북 관련한 이야기도 김정은이 이제 한국을 패스하고 뭐 트럼프하고 다이렉트로 얘기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네. 또 일본에서도 뭐 반도체 규제한다, 음. 소재 규제한다 그런 얘기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맞불 놓겠다. 네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뭐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관망해보자, 지켜보자 이런 쪽의 의미로 많이 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을 조금 주춤하게 만들었을 거라 생각되고 또 지금은 이제 그 휴가철이라 돈도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네. 투자보다는 일단 휴가를 가자. 네. 현금화 하자. 예. 그래서 이제 뭐 비행기표도 사고, 네. 네. 호텔도 예약하고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쓰셨을 테고 또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미국이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네. 이제 독립기념일로 이제 네, 그렇죠. 쉬었죠. 네네. 미국이 또 쉬다 보니까 또 이렇다 만한 이슈도 없고 또 좀 심심한 오늘 하루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딱 경신을 해놓고 딱 쉰단 말이죠. 네, 그래도 얍삽한 거죠. 네. 이게 정말. 네. 이게 정말 진짜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맞아요. 저희 이제 회원님들 중에는 네. 지인분들이 이제 미국의 S&P 500에 관련된 네. 그런 지수에 투자를 했다가 신고가가 나서 너무 이제 기분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네네. 그러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기분이 좋은데 휴일까지 나왔으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틀 동안 기분 좋은 게 진짜 유지되죠. 유지가 할 펑펑 수 쓰란, 있으니까. 네. 휴일날 돈 많이 쓰란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당분간 지금 이제 박스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음 주 네.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위쪽으로 한 2150, 아래쪽은 2100 정도에서 좀 박스가 갖춰지는 그런 구간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크게 상승도 안 하고 하락도 안 하고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지금 만약에 박스하면 네네. 박스의 하단이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겠네요. 박스의 하단이기 때문에 음. 뭐 박스 상단까지 또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면 다음 주 시장은 오히려 생각보다 또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 이제 그 실적 발표가 네, 네, 조금 네. 이제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시총 1, 2위였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분기 때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을 했었기 때문에 네. 2분기 쯤에는 조금 이렇게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1분기보다는 좀 덜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또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이것 또한 좀 불분명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요? 그렇죠. 뭐 근데 실적 같은 부분들은 지금 이것저것 나쁘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2분기 영업이익이 잠정 실적이 6조 5천억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증권사가 이제
예상했었던 부분들은 평균이 이제 6조 한 1,000억 원대 네, 정도가 되는 6조, 예, 거고요. 6조 원대, 네. 근데 6조 5천억이 나왔다는 것은 거의 상한가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네. 실적이 잘 나온 편이죠. 잘 나온 편이고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라고 되는 거라서 네. 오히려 이렇게 된다라면은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더 커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실적이 더 빨리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 일본 쪽에서 그 정치 보복성으로 인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네. 이 내용을 좀 따지고 보면은 일본 측에 지금 일부 기업들이 승인 요청을 좀 냈거든요. 근데 승인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이고야,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말들이 일단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이 더 빨리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네네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네. 지금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일본이 이런 전략적 물자들을 중국에게 수출할 때 중국은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냥 패싱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심사를 거친다. 근데 이게 보통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린대요. 길게는 뭐 석 달까지 걸린다는 네,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수출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심사가 들어갔으니까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반은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 되는 거고 네네네. 또 최대는 석 달까지도 걸릴 수 있다. 네네.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면 그렇게 해서 수출이 될 것이다라고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게 수출이 된다 그러면은 뭐 기간상의 차이일 뿐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걸고 넘어가서 이제 수출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뭐 알아보니까 이제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사들이는 그 양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거의 뭐, 천억대 네네네, 맞습니다. 달하고 있어서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안 사들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측에서는 그만한 잠정적인 고객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정부가 야 너희들 정치적 보복 아니면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네네네. 협상 테이블에 나가게 되면 이제 WTO에 제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이건 전략적 물자를 가지고 까본 거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신에 안 나가게 되면 정치적 보복인 것을 인정하게 되게 됐죠. 애매한 상황이 이건 좀 지금 차이네요.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야 니네 안 나오면 우리도 니네를 이제 그 수출 품목으로 그 괴롭혀주겠다. 근데 일본이 우리한테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디램 반도체부터 해서 그렇죠. 랜드 플래시,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네, 뭐 디스플레이도 배터리, 그렇고, 네, 네. 그렇고요. 뭐 이런 쪽인데 이건 우리도 안 팔겠다 그러면 걔네들도 이제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뭔가 이제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여론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뭐 좀 잘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히려 이런 내용들은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을 조금 빨리 돌리는 그런 효과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정적인 재고를 빨리 그렇죠. 회전시켜서, 예.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이제 내년도쯤에나 이제 반도체 업황이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조금 시계가 빨리 돌아가서 4분기쯤, 올 하반기에 네. 이게 나와주게 되면 더 빠른 시장의 상승이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잘 견뎌낸다면은, 오히려, 네네. 좋은 상황이 다시 올 수 있는 좀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네. 요번 분위기를 통해서 기초 소재 쪽으로 집중을 많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속속 뭐, 일본에서 갖고 있던 독점 기술들을 우리 기업들이 개발했다, 뭐, 하면서 네네. 조금씩 이렇게 기술력을 좀 쌓아가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 국산화할 수 있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네네.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또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뭐 일단은 뭐, 일단 뭐 대비는 해야 되겠죠. 근데 네네네. 뭐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 여기서 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위축되거나 네.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은, 일본까지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국내 이제 코스닥으로 잠깐 넘어가면은, 전에 네네. 저희들이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중에 바이오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네. 우려가 된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 반환이 되면서, 네. 시총이 아니고 1조 원 가량의 돈이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못 받게 된 거죠. 못 뭐. 받게 되는 거죠. 받을 건데 네. 못 받게 되는데 오늘 이제 네. 단지 이제 또 반등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여전히 그건 불안하다고 좀 봐야 돼요. 불안한 네.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상황이고 오늘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네. 뜬금없다고 해야 되나요? 어제 너무 이제 강하게 말씀드려서 그런지 마지막 그 장 마감이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데 어제 다시 임상을 좀 진행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냥 이제 인보사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일단 사과를 안 했었는데 네,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인정을 하고 네. 사과를 했고, 음, 대신에 이제 임상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네네. 힘쓰겠다. 음, 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임상 재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네네. 이런 것도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감으로 작용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정도로만 받아들이셔야 되지, 아직까지 뭐 이게 다 됐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임상을 다시 재개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좀 가게 된다라면은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빠졌죠. 그리고 거의 하한가 세 번 네. 정도를, 세 번 정도를 맞은 상황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더 빠지지 않고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가는 것은 기술적 반등으로 해결하더라도 네네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좀 상승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한숨 돌리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세가 나오지 않겠는가 네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그 물량을 많이 쌓아두어서 좀 부담됐었던 분들 네네. 좀 이것 때문에 막 밤에 잠이 안 오신 분들 있잖아요. 살 빠지신 분들. 네네네. 네, 그런 분들은 살 다시 찌시면 안 되겠지만은 네. 그런 분들 이번에 올라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음.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이렇게 비중을 좀 덜어서 부담을 좀 줄이는 그런 과정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네. 그 정도로 보셔야 되고 뭐 단기적으로 네. 반등이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다시 따라 들어간다거나 하시면은 그렇죠. 좀 또다시 또 조정이 왔을 때 바닥권에서 항상 게 더 힘들어요. 예, 들어 눌러 하는 부분. 이게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반복을 하다 하면서 사람들 진을 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좀 투자자들이 접근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오히려 큰 상승 추세 쪽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담아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네. 정신 차려 보면 비중은 커지고 손실도 커지고 아이고야.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쌍으로 커지는 게 되네요. 네.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은 정말 회복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네네네. 이럴 때 올라올 때 이용해서 반드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을 살펴봤고요. 당분간 좀 박스피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줬고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가장 또 제일 맏형인 삼성전자의 그런 실적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약간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일본의 지속적인 네.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품목이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잘 해결될 수 있을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가져보고요. 네. 이제는 주말일이니까 주말 마무리 좀 잘 하시고, 네네. 한 주를 또 잘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호는 항상 네. 그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낯선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낯선 네, 종목.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부자빠님이 하신 말씀인데 본인에게 낯선 종목을 매수하라. 요게 마지막 네. 구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매수하라를 해야 되나요? 종목을 매수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인에게 낯선? 네. 좀 이상한데요? 좀 이상하게 가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매수하라만, 넌 낯설게 할까요, 그럼 그러면? 낯설게 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식을 할 때는 본인에게 낯선 종목을 매수하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